실제감이라고 하는 거를 좀 고려한 학습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플러스 정효정입니다. 자, 핫이슈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교육공학 분야의 최신 동향이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교육 현안에 대해서 교육공학자의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언택트 시대의 교육공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19의 영향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으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육공학 전문가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했던 것 같고 앞으로 그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점에서 언택트 시대의 교육공학의 도전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은 초중등 교육 현장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공유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교사분들과 조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현장에서도 정말 준비가 안 된 채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좀 생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들을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디지털 격차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기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립적으로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기기를 대여한다든지 인터넷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시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내 수업에 온전히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몰입의 문제. 그리고 몰입 이전에 접속의 문제. 거의 교무실이 콜센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접속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접속한 다음에는 진짜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좀 큰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진짜 홍 소장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생이 어릴수록 학교가 돌봄의 기능들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단순히 뭐 소통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두 번째 집 학교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기존의 학교가 우리가 온전히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정주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었는데 그 두 개의 집 중에서 하나의 집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나와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스킬이나 어떤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안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윤 대표님 혹시 관련해서 조금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사실 교육공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몰입을 시킬까에 대한 전략은 우리 교육공학 측면에서 좀 많이 나와 있는 이론들이나 모형들을 좀 적용해 보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제가 석사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연구가 실제감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좀 잊고 살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다시 그 키워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감이라고 하는 거를 좀 고려한 학습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감이라고 하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로는 the sense of being there 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다 아시면서 아니 저 프레젠스만 알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다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몰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상이지만 뭔가를 매개로 했지만 진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공학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실제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수 실제감도 있고요, 인지적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 뭐 감성적 실제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류의 실제감들을 높여줄까를 고민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실제감이 있다라는 것은 좀 그 살펴보기는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좀 그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실제감 중에 하나로 학생 실제감. 왜냐면 교사 입장에서 네. 맞아요. 왜냐면 줌을 켜놓고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본인의 이제 초상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다 화면을 꺼놔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수업을 하는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실제감에 대한 연구도 저희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국교육공학 연구 최근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권성윤 교수님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제 교사분들의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조사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이제 기존의 교육 방식에 비해서 조금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느끼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컨텐츠, 수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또 나름의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정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무크의 수료율이 한 5에서 9%밖에 안 되는 게 컨텐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학습 격차가 일어나는 게 컨텐츠만 온라인으로 넘어갔고요. 관리하고 지금 실제감 시키고 몰입시키고 이런 게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게 안 넘어갔어요, 온라인. 근데 그걸 넘겨가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향 정도가 있는데, 일단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이 하나 큰 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몰입이라는 거, 이머시브라고 해서 뭐 VRA를 쓰자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게미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하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탠포드 같은데 연구 결과를 보면 2%에 불과한 온라인 학습이 아이들을 그냥 온라인상으로 뭉쳐준 것만 해도 21%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소셜하게 학습을 시켰는지,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댑티브 소셜, 그리고 그 아까 이머시브, 이 세 가지 요소가 플랫폼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운영 능력에 반영되면은 훨씬 더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결국은 키워드가 그 실제감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권서영 교수님의 연구는 초중등 교사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K-12의 학생들은 앞서서 얘기하는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자기 전체 생활 공간, 그래서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격, 인격 형성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뭐 불만이라든지 만족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고등교육 쪽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인교육, 고등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학생들도 포함이 된다면 대학생은 이제 성인 범주니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런 요구 조사를 좀 했어요. 교수 학생 대상으로.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그 동영상 중심의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오히려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잘 가르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저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의 특성이 이제 스스로가 자기 어떤 그런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자율학습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중요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자율적이지 않고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도가 높거나 그거에 대해서 열의가 있거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몰입을 시키고 참여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연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팀 기반 학습이나 뭐 어떤 활동 중심 학습 이런 걸로 하면 조금은 더 그런 것들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대학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100%로 플립 러닝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시도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앞으로는 이 비대면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대학생들도 성인은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직자분들은 또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기업 교육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휴넷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조금 자신감 있게 언택트 교육을 좀 대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 교육이나 성인 교육 현장에서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홍 소장님. 네, 일단 지금 기업 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직업도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게 되게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직업들도 다 없어지고 있고 한 뭐 오토메이션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되게 이슈인데 특히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교육 중심으로 가다 보면 저희는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재택근무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33%가 상시 재택근무 인력이에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뺀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온라인 어떻게 시키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학습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성인 학습자들도 한 10%는 정말 해외 자료 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일 최하위 10%는 일단 아무리 해도 공부를 안 하고요. 근데 중간에 80%는 기업에서 약간 오프라인 불러주고 이러면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지금 이 80%를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이런 이유들이 뭐 다양한 학습 경험이라든지 이런 강조하는 이유들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에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동기화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을 좀 동기화시키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버추얼 러닝의 맥락에서 네네네. 학습자들을 좀 몰입감 있게 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공유해 주실 만한 팁이 네네네. 있을까요? 벌추얼 러닝을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몰입감이 되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혼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간단한 팁은 시간을 좀 짧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제가 50분 했다가 10분 하는 것보다는 35분에 15분을 쉬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주석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멘티미터, 카웃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성인 학습자들한테까지도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HRD 분야에 이제 90-20-8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90-20-8 뭐냐면 90분 이상 수업을 하지 말고 20분마다 수업을 좀 바꿔주고 8분마다 참여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 원칙에 충실하면 이 벌추얼 러닝도 충분하게 좀 몰입감 있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하도 이렇게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90분을 얘기했는지 네,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또 90-20-8의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 네,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언택트 시대의 교육공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혹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계속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떠한 연구라든지 좀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부터 한번. 네.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업이라든지 포브스라든지 굉장히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AI죠. 아마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게 될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AI 기반의 어떤 학습자들 맞춤형, 어댑티브 러닝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거는 누구도 좀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교화시키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이제 교육공학자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모두 다 온라인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온라인의 이용도 몰랐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뭐 이러닝 나도 할 수 있어, 다 교수 학생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온라인 교육 이러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도 이런 이러닝을 좀 적극 활용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뭐 플립 러닝 같은 것들도 되게 활성화될 것 같고, 저게 이제 블렌디드 러닝.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그 맞춤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의 좋은 점, 뭐 플립 러닝은 했지만 실제로 블렌디드 러닝을 실제 적용하는데 이제 교수 설계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연구가 몇몇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실제적인 관점에서 뭐 그 각 학급별로 대상별로 좀 나눠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핫한 게 이제 에듀테크가 같이 더불어서 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에듀테크의 역할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국은 이 에듀테크는 그야말로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건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수업에 적용해서 이 수업의 효과성을 제고를 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하는 건 또 이제 교육공학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테크놀로지, 이러이러한 테크가 새로 나왔어요, 적용해 보면 좋아요는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해 봐서 어떤 것들을 더 수정 보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설문조사 교수 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교수님들의 굉장히 큰 요구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뭐 당연히 1번이 컨텐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 만드는 거에 툴 다루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오프라인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방법론적인 측면, 수업 설계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앞으로 이제 그런 학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런 이제 평가 방법이라든지 수업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동기부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게 실제감, 학생들의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데, 교수자 입장에서 이것들 이렇게 좀 더 오프라인의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는 상황이 아닌 온라인 상황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이제 교수자 어떤 역량 개발이라고 할까요? 교수 티칭 역량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보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보다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교육을 설계하고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짚어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네, 별로 덧붙일 얘기가 많이 없는데 저도 다 동의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또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만 뭐 더 덧붙이자면,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제도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제도적인 것도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수자의 역량,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저희 교육공학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 홍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게 원래 뒤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테크놀로지가 쏟아진다. 심지어는 저도 뭐 에듀테크라는 책을 썼지만 이게 테크놀로지가 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솔직히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봤을 때 교육자분들이 한 손에는 되게 변하지 않는 교육이란 가치를 가지고 한 손에는 되게 그래도 지금 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되게 빠른 기술들을 익히면서 또 교육의 효과를 느끼는 그런 되게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보완드리면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제일 네네네네네네. 중요한 네. 교육하기 가슴을 삐뚤어지는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네, 감동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좀 더 없어가지고 아니,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너무 미시적이어가지고 밝히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괜찮을까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앞으로 그러니까 CSCL을 제 주 연구 영역으로 삼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AI 로봇과 협력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과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협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에듀테크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분야이신 것 같은데. 예, 네. 좀 선점하려고요. 네, 네. 빠르시네요. 같이 만나러 같이 갑시다. 해요. 나중에 정 교수님 위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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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언택트 교육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금 재미있고 또 중요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쭉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더 우리가 에듀테크 플러스가 더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공학의 의미와 즐거움과 나눔을 더하는 에듀테크 에듀테크 플러스.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